보세요. 태정태세 문단세 들어봤어요? 예성 연중 임명선 선조 때 우리 임진왜란 배웠죠? 정유재랑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순신. 자, 그리고 선 그다음 뭐 어떻게 나가요? 광인효 현숙경영 이렇게 나가죠. 광해군. 광해군은 오랫동안 세자 생활하고 어렵게 왕이 돼가지고 영창대군 죽이고 엄마 가두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그러다가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라는 임금을 세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그죠? 자, 서인 동인이 선조 때 나뉘었다가 네, 선조 때 또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왕으로 여기 잘 봐봐. 광해군을 왕으로 즉위시킨 세력들은 누구였어요? 북인이었죠. 그래서 광해군 정권을 북인 정권이라고 해요. 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운 인조반정을 이끈 사람들은 여기 초록색 어느 누구예요? 서인들이죠, 서인. 그죠?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부터 대체로 서인들이 왕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권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인조가 그 큰아들이 누구였죠? 기억나요?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복림대군이었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둘 다 청나라 끌려갔는데 소현세자는 청나라 가서 이거저거 배워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결국은 소현세자는 미움을 받아서인지 어쩐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죽었죠, 큰아들이. 자, 그리고 소현세자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효종이죠, 효종. 효종 때는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우리 청나라한테 이렇게 당한 거를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치. 이거를 너희 누군가에게 당한 거 갚아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복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치욕을 씻는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죠. 네. 자, 그래서 북쪽으로 청나라 정벌하러 가자. 무슨 론이 대두된다? 근데 이 복벌론을 효종과 함께 아주 진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송시열이라는 인물이었죠. 송시열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네 임금을 섬기면서 여러 살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산속에 숨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뭐였어요? 살림이었죠. 자, 결국은 효종이 임금이 된 지 10년 만에 죽어요. 자, 효종 죽었을 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관에 뭐 안 들어가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효종 여기 얼굴에 종기 난 거 어이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쵸, 터트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피가 멎었어요? 안 멎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효종은 죽게 되죠. 효종이 죽은 다음에 효종이 죽은 다음에 효종의 새엄마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조의 부인이죠. 효종을 낳아준 엄마는 일찍 죽었고 효종의 그 새엄마가 인조의 계비였던 누구였어요? 장렬왕후 조씨였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제 대비라고 불렸죠. 자의 대비였죠. 이 자의 대비가 효종이 효종보다 5살이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너희보다 5살이 어린 거예요. 지금 1학년짜리들이 너희 새엄마인 거예요. 자, 그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41살에 죽거든요. 이 자의 대비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5살 어리니까 36살이었어요. 이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건지 가지고 예속 논쟁이 벌어지죠. 그 무슨 논쟁이에요? 예속 논쟁이죠. 그죠? 자, 이때 서인들은 선생님 봐봐. 이때 서인들은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된다 그랬어? 서인들은 효종은 왕이기 이전에 뭐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된다? 1년 입어야 된다 그랬지. 자, 남인들은 무슨 소리야? 효종은 둘째 아들이 이기 전에 우리가 모셨던 왕이야. 왕이 죽었을 때는 몇 년 입어야 돼요? 3년 입어야 되죠? 자, 근데 인조반정 때부터 권력을 주도해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인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자기 대비가 상복을 처음에 몇 년 입어요? 1년 입죠? 첫 번째로. 첫 번째 1년 입고, 그 다음에 효종의 부인, 인선왕후 장씨가 죽었을 때도 자이데비 조씨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자이데비 조씨가 또 서인 쪽 주장에서는 둘째 아들의 부인이다 해서 9개월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남인들은 왕비니까 1년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나이가 좀 먹은 현종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편을 들었죠. 그래서 몇 년을 입게 돼, 이번에 상복을? 1년 입게 되죠. 이건 뭐 아까 내용은 좀 복잡한데 결국은 서인과 남인들끼리 그 왕실의 정통성이나 예법을 놓고 벌인 전쟁이라 그 논쟁이라고 불러서 이걸 무슨 논쟁이라고 불러요? 예속 논쟁이라고 불러요. 어느 왕 때 있었다? 현종 때 있었다. 그리고 효종 말년에 네덜란드 사람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로 표류해 왔다 그랬죠. 이 하멜이 13년 동안 조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조선을 탈출해서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조선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죠. 이게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예요. 자, 현종이 15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는데, 자, 요거 몇 세기예요? 예지랑 민서 얘기해봐. 이거 몇 세기예요? 세기 하는 거 알아요? 이거 알려줄게요. 봐요.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2026년이죠. 2026년은 몇 세기일까요? 몇 세기예요? 21세기죠? 자, 봐요. 그러면은 현종이 왕에 올랐던 1659년은 몇 세기일까요? 17세기예요. 17세기. 몇 세기? 그러면은 1987년은 몇 세기일까요? 20세기예요. 요 앞, 요 앞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돼요. 알겠어요? 1592년은 몇 세기예요? 92년. 16세기죠. 그죠? 네. 15에다가 1 더하면 되니까 16세기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2026년은 자, 너희 그 앞을 뭐라 그래? 앞을. 앞이나 처음을 초라고 하죠. 초. 그 가운데를 중간이나 뭐 중엽 이렇게도 부르고 끝을 말이라고 불러요. 2026년은 21세기 뭐예요? 초겠죠, 초. 보통은 2000년 정도부터 2030년대 혹은 30한 3, 4년까지를 21세기 뭐라고 부를까요? 초라고 불러요. 그리고 2030년대부터 2070년 정도 전까지를 뭐라고 볼까요? 중엽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2070년대부터 2099년까지를 뭐라고 볼까요? 21세기 말이라고 볼까요? 그리고 세기가 무슨 뜻일까요? 세기. 이게 영어로는 센츄리죠. 센츄리가 라틴어인데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100년이에요. 100년. 1세기는 몇 년이라고? 100년이에요. 100년. 1년부터 99년. 몇 세기예요, 이거? 1세기죠? 100년부터 199년. 이거 몇 세기예요? 2세기죠?
200년부터 299년, 이거 몇 세기? 3세기죠, 그죠? 네. 그러면 점점점 가서 1300년부터 1399년까지 이거 몇 세기예요? 몇 세기예요? 14세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1년부터 지금 이렇게 요 시기는 그냥 보통 AD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AD 1세기, AD 2세기. AD가 뭘까요? AD가 안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안노가 뭘까요? 안노. 안노 라틴어인데 이게 이어예요, 이어. 이어가 뭐예요, 이어? 년이죠, 년. 네,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이어. 도미니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태어나고 나서를 AD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 사람들이 정한 기준일까요? 서양 사람들이 정한 기준? 하나님을 동양 사람이 믿는 신이 아니었죠, 원래. 예수님 하나님 누가 믿어요? 서양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이 기준은 누가 정했다? 서양 사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서기라고 불러요. 지금 2026년이죠. 서기 2026년. 알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은 뭐라고 부를까요? BC라고 불러요. 이 BC에서 B는 비포어예요, 비포어. 비포어는 뭐예요? 전이란 뜻이죠. C는 뭘까요? 크리스트죠. 크리스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기원 전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기원 후 2026년입니다. 이해돼요? 네, 알고 계세요. 자, 이것도 될까요? 이게 몇 세기라고요? 1659년부터 17세기죠, 17세기. 17세기 중엽은 조선 역사상 날씨가 최악이었어요, 최악. 소위 말하는 소빙기였어요. 자, 인류 날씨가 추웠다 더워졌다를 반복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이때는 기온이 되게 낮은 시기였어요. 자, 기온이 낮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농사를 망치니까 농사 망치면은 이때 농사가 주 산업인데 망치면은 사람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수백 명이 이때 굶어 죽는단 말이죠. 이 현종 때 있었던 그 기근을 경신대기근이라고. 기근이 뭐예요, 기근? 너희 기아 체험 이런 거 해봤어요? 굶는 체험? 네. 이 기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기근이라고. 그래서 이 현종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안 좋은 시기였는데 하필이면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 시기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13년 동안 정말 그 조선이란 나라에서 정말 익스트림, 그 극한 체험을 하고 간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죠? 죄도 없는데, 그죠? 현종이 재위 15년 만에, 자, 이제 몸이 점점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현종은 또 어디가 아팠냐면, 여기 자, 자기 턱 있죠? 이 턱 아래 뭐가 조그맣게 또 종기 같은 게 하나 났어요. 자, 이거 근데 종기라고도 하네, 턱 아래에 붙은 거를 보통 뭐라고 하죠? 혹이라고 하죠, 혹. 네. 이 혹이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내버려 뒀어요.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져요. 이게 애기 주먹만큼 커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가지고 그 어이들이 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전에 잘못 한번 효종한테 침났다가 효종 죽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명령을 해서 이거를 땄어요. 자, 이걸 땄더니, 자, 피도 피인데 하얀 고름이 나와요. 근데 그 고름이 이, 좀, 밥 먹었나가? 이 밥그릇 있죠? 밥그릇 하나에 꽉 찰 정도로 고름이 나. 하얀 고름이. 자, 그리고서 피가 나는데 또 이게 잘 먹질 않았다. 근데 이 고름 째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현종이 죽어요. 현종이 죽었을 무렵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이겼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현종이 남인 편을 들어가지고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현종에게는 자,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명성 왕후 김씨였어요. 자, 조선 역사에 명성 왕후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성 왕후는 왕후라고 안 하고 뭐라고 더 많이 해요? 황후라고 부르죠. 나중에 고종이 황제로 이제 더 높여지기 때문에 왕후라고 안 하고 명성 황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민씨예요, 성이. 근데 자, 현종의 부인은 명성 왕후 김씨예요. 청풍 김씨. 이 명성 왕후 김씨는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김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육이에요, 육. 그 김육은 대동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조선 전국으로 널리 확장시킨 유명한 아주 그 경제 관료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 명성황후 김씨와 현종과의 사이에서 그 일남 삼녀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더 있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아들이 숙종이었고 딸이 셋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숙종은 유일한 아들. 이런 아들 뭐라고 하죠?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 외동딸 있죠 여기? 현종은 숙종은 뭐였다고요? 외아들. 근데 이제 여동생이 셋 있었어요. 자, 숙종은 15살에 왕이 됐어요. 15살이면 어떤 나이예요? 중2죠, 중2. 네. 15살이면 성인이에요? 성인 아니죠? 보통 성인 아닐 때 왕 되면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하죠? 그쵸? 왕이 어리다고 판단되면 왕의 엄마가 그 왕 뒤에 앉아가지고 대신 정치를 하죠. 선생님 봐봐. 자, 집중해봐. 조선시대 때 20살이 못 된 상태에서, 어른이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어린 왕이 즉위하면은 왕실에 있는 제일 큰 어른이 정치를 대신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이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보통 제일 큰 어른이라서 대신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유교사회죠. 유교사회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거를 좋은 거로 봤을까요? 좋지 않다고 봤어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가지고 남자랑 여자는 7살이 되면은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요즘 초등학교 몇 살 때 가요? 한국 나이로 8살이면 가죠. 만으로 6세에 가죠.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상황을 본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교실에 남자 여자 같이 있잖아요. 이걸 본다면 난리가 나요. 남자랑 여자는 7살부터는 서로 자는 곳이나 머무는 곳을 달리 해야 된다고. 그쵸. 좀 그 옛날 사고 방식이죠. 자, 그래서 어린 왕이 됐을 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왕의 뒤에 앉아가지고
신하들로부터 정치 보고를 대신 듣는데 신하들은 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잘 봐. 신하들 다 남자죠. 근데 그 남자들이 한때 왕비였던 왕의 엄마나 할머니 얼굴을 막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왕의 엄마나 할머니들이 얼굴을 가려요. 너희 여름에 휴가문 엄마가 열어놓을 때 있어요? 안 열어놔요? 예전에 이렇게 현관문 열어놓으면 사람들 지나가다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 보지 말라고 이 나무 같은 거, 이 블라인드 있죠. 대나무로 만든 블라인드 같은 거 여기다 손에다 위를 아래는 바람 통하게 냅두고 이 대나무로 쳐놓은 블라인드를 발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발. 발을 뜻하는 한자가 렴이에요, 렴. 뭐라고요? 렴. 렴이 뭐라고요, 렴이? 순 우리말로는 발이에요, 발. 대나무로 치는 블라인드라고. 자, 이 렴을 들이우고 신하들한테 정치를 듣는 거예요. 어린 왕 대신해서 엄마가. 이거를 수렴청정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를 원래는 15살이면 해야 돼요. 근데 숙종은 이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 명성황후가 보기에 아들 숙종이 좀 다부진 거예요. 기도 세고 공부도 잘하고 어리지만 이렇게 어른스러워가지고 엄마가 수렴청정을 안 해요. 그리고 15살짜리가 바로 직접 정치를 한다. 왕이 직접 정치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친정이라고. 자, 그 강단 있는 숙종, 이순, 15살에 직접 친정을 하게 됐어요. 자, 숙종이 얼마나 강단이 있었냐면, 인조, 효종, 현종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그 살인들의 뭐랄까요, 존경을 받아오던 선비 하나가 있었죠. 효종 때 국벌론을 얘기했던 사람 누구?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 조선시대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를 그 왕의 신하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놔요. 이런 거를 행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행장. 현종이 죽었기 때문에 현종의 행장을 송시열이 썼어요. 근데 이때 송시열이 현종에 대해서 조금 좀 신하로서는 약간 그 불편한 얘기들을 좀 썼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좀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숙종이 이걸 찝어내고 송시열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바로 사약은 아니고 유배를 보내요. 유배는 멀리 가는 거죠? 쫓겨가는 거죠? 이때 송시열은 거의 뭐 지금 70이 넘은 노인이었고 숙종은 몇 살이었어요? 15살밖에 안 됐죠. 근데 그렇게 노련하고 경험치도 많고 여러 신하들의 존경을 받는 송시열을 한 번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유배를 보낸. 성깔이 있는 사람인 거죠. 숙종 초반에는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죠? 현종 말년에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조선시대 왕 다음으로 높은 관직이 뭐예요? 영의정이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내려가잖아요.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정도 당연히 남인이었어요. 그 남인 영의정이 누구였냐면 허적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누구? 허적. 선생님은 허준, 남인 영의정은 누구? 허적이었어요. 허적. 허씨는 외자들이 많아요. 한 글자 이름이. 자, 이 허적이 이제 남인들 세상이니까 막 굉장히 영의 정도 됐겠다 막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는데 허적의 할아버지 이름이 허잠이었어요.
참, 졸릴 것 같은 이름이죠. 허잠. 이 허잠이 시호를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 워낙 세운 업적이 많아가지고 축구공이란 시호를 받았죠. 이 허잠이라는 사람도 시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할아버지지만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허정네 집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잔치를 열었어요. 자, 잔치를 열었는데 그날 날씨가 좀 꾸물꾸물했나 봐요. 그죠? 그럼 비가 좀 있으면 오겠죠? 그래서 허적이 비가 올 것 같다고 자기 집의 하인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 비 올 때는 뭘 써야 돼요? 우산을 써야 되죠. 근데 이 시대 때는 우산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우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인데 그 나무로 만든 우산 한 번 비 맞으면 좀 냅두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뭐를 바를까요? 기름을 발라요. 자, 물이랑 기름이랑 섞여야 안 섞여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들었지만 기름을 바른 우산을 쓰면 이게 이제 물이 다 이렇게 옆으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자, 이 우산을 저기 허적이 자기네 집 잔치할 때 비 오니까 왕실 창고에서 가지고 오라 그래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왕실 창고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왕 거죠? 자, 근데 이 우산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다가 이게 나중에 왕이 이거를 알게 된다. 왕 입장에서는 뭐 영의정이고 높은 신하라고 하지만 신하가 마음대로 왕실 창고에서 우산 가져갔다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았겠죠? 이때 영의정 허적을 비롯해서 남인들이 대거 유배를 가거나 사약을 먹거나 막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남인들이 몰락을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누가 권력을 장악했을까요?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자, 선생님 봐봐. 너희 지하철 타봤죠? 버스 타봤죠? 버스 타다가 지하철로 갈아타는 걸 뭐라고? 환승이라고 하죠. 공짜죠. 환은 교환한다, 갈아탄다라는 뜻이고 승은 차에 탄다라는 뜻이에요. 환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남인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차지하고 있다가 왕이 저 우산 갖다 쓴다고 쟤네 마음에 안 들어. 쟤네 다 쫓아내. 다 서인들로 해. 왕이 손바닥 뒤집듯이 남인 세상에서 서인 세상으로 바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불러요. 환은 바뀐다라고 했죠? 국은 정국을 뜻해요. 정국. 남인이 이끌어가던 정국을 서인이 이끌어가던 정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환국을 몇 번 했다고 나와요. 성격이 보통인 왕이 아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꿔버리는 이런 거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속종 때는 왕의 성격도 성격이지만 왕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남인들을 몰아낼 때 그 남인들이 뭐 우산 가져다 썼다 이런 것들이 핑계거리였긴 했지만 아무튼 현종 말년 때부터 남인들이 계속 권력을 주도해 오니까 숙종 생각에는 저 남인들을 한번 정리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봐봐. 근데 이제 나올 두 번의 황국은 정치적인 문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이 남은 두 번째 황국은 숙종의 사랑과 관련됩니다. 자, 숙종이 여러 사극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뭘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어떤 왕후? 어? 오, 맞아요. 로맨티스트로 많이 등장. 너희 로맨스가 뭔지 알아요? 남녀끼리 꽁냥꽁냥 사랑하는 이야기 다룬 드라마나 이런 거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거 좋아해요? 숙종이 유명한 로맨티스트로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자, 숙종은 첫 번째 부인이 정비가 나와 있죠? 인경왕후 김씨였어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라고요? 인경왕후 김씨였어요. 자, 이 인경왕후 김씨가 20살에 죽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선생님 봐봐. 몇 살에 죽었다고 인경왕후 김씨가? 20살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인경왕후 김씨가 죽었던 해가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환국이 있었던 해예요. 1680년. 이 1680년이 경신년이었기 때문에 무슨 왕국? 경신왕국이 있었던 그 해에 남인이 몰락하고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죠. 이 해에 인경왕후 김씨가 죽어요. 자, 조선시대 때는 왕비 자리 비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여야 되죠. 정비가 죽으면 새로운 왕비 들이는데 그 왕비를 뭐라고 불러요? 계비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인모광후도 계비였잖아요. 선조 계비 기억나죠? 자, 그렇게 해서 맞아들인 계비가 인현왕후 민씨였어. 인현왕후 민씨는 뭐 가끔 너희 만화책이나 여기저기서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성격 어떤 걸로 많이 묘사돼 있죠? 착했죠? 아주 착했어요. 자, 착하고 숙종한테 버림받았다가 다시 숙종한테 예쁨 받았다가 병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되게 불쌍한 여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여자가 인현하고 민씨인데 이 인현하고 민씨 집안이 엄청 센 집안이었어요. 인현하고 민씨는 민유중이란 사람의 딸이었어요. 이 민유중이 누구의 친구였냐면 송시열의 친구였어요. 이 송시열은 살림들의 존경을 받는 굉장히 그 높은 유학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요 무렵에 이, 네. 민유중이라는 사람과 송시열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아무튼 인현하고 민씨는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민유중의 딸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집안이 강력한 서인 집안이었어요. 자, 근데 얼굴이 좀 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자, 그러던 중에 숙종 눈에 네, 이 여자가 들어와요. 이름은 장옥정. 궁에서 일하는 궁녀였는데 장옥정. 장씨였어요, 이름. 자, 이 장옥정이 실록에도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얼굴이 아주 예뻤어요. 그리고 이 장씨는 그냥 집안도 되게 또 부잣집이었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역관 집안이었어요. 역관이 뭐 하는 일을 할까요? 역관. 역은 통역 번역하는 사람. 지금 맘만 먹으면 해외여행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비행기 타고. 일본이든 중국이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일본이나 중국을 타고 갈 비행기가 없죠. 배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중국까지는 자, 갈 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조정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외교 같은 것들을 위해서 가거나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일본이나 중국을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랑 중국 가면은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를 잘하는 조선인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역관들은 해외여행 갈 수 없던 시기에 유일하게 해외여행을 비교적 많이 가던 사람. 근데 해외여행 갔다 왔다만 하는데 이 사람들 돈이 많았거든요. 왜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해외여행 왔다 갔다 할 때 조선 정부에서 그 얼마만큼 무역을 해도 좋다는 그 무역 한도량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관들이 조선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좀 사가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 해외 배송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본, 중국 가서 귀한 물건들 사오면 인기가 어땠을까요? 많았겠죠. 그럼 그 차익이 엄청 나가지고 보통은 역관들은 엄청 다 부자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잣집 딸내미였던 이 장옥정이 여차저차해서 궁에 들어갔다가 숙종의 눈에 딱 든 거예요. 얼굴 예뻤다 그랬죠? 자, 이제 젊은 숙종, 20대 중반의 숙종이 이 희빈 장 씨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자기 부인이었던 인현왕후 내팽겨치고 이 장옥정이랑만 계속 사랑을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인현왕후 민 씨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는데 남편이 안 오니까 자, 장옥정은 임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마침 또 아들이었다. 조선시대 왕의 여인들은 왕자를 낳으면은 지위가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장옥정이 빈의 자리로 올라가요. 빈. 자, 우리 제일 높은 게 대비라 그랬죠. 대비. 그 아래 왕비가 있죠. 그리고 세자의 부인은 뭐라고 불렀어? 빈이라고 불렀죠. 세자 빈. 그죠? 그 빈의 위치까지 올라가. 왕비 바로 아래에 빈은. 정일품 1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누구를 낳았기 때문에? 왕의 아들을 낳았. 자, 그래서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 지금 숙종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희빈장 씨로부터 낳은 아들을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원자로 부르기 시작해요. 원자. 원이 무슨 원자냐면 으뜸 원자예요. 보통 원자는 어떤 아들한테 원자 칭호를 주냐면 정식 부인 있죠. 정비나 계비소생의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한테 원자 칭호를 줘. 첫아들한테. 근데 지금 이 장옥정은 시빈 장 씨는 그 정식 부인이에요? 첩이죠. 후궁이죠. 후궁의 자식인데 이 아들을 바로 원자로 임명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뭘로 만들었을까요? 세자로 세자. 세자는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죠. 자, 그리고 숙종이 단단히 이 희빈 장 씨한테 빠져가지고 장희빈이라고 하죠, 보통. 이 장희빈한테 빠져가지고 아무래도 이 인현하고 민 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근데 인현하고 민 씨는 그렇게 착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이 장희빈을 숙종한테 소개시켜준 것도 인현하고 민 씨인데 인현하고 민 씨를 질투를 많이 하고 애도 못 낳고 못 낳았다 그래가지고 궁 밖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폐비시켜버려. 폐는 끌어내린다, 쫓아낸다. 그리고 희빈장 씨를 중전으로 만든다. 정식 부인으로 왕비로 만든 거. 너희 아빠가 엄마 내쫓고 새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 아빠, 죽일 거예요? 자, 자, 핵폭탄을 폭파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 중전이 된 희빈 장씨. 이제 아들도 낳았겠다.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자, 근데 숙종이 희빈 장씨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중전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중전이 되는 희빈 장씨가 격이 너무 세요. 왕이다 보니까 부인 하나로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희빈 장씨 한동안 만나다가 또 다른 부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마침 궁에서 일하던 궁녀, 궁녀를 낮춰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무수리라고 불렀어요. 궁에서 일하는 여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수리라고 불렀어요. 이 궁녀들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궁녀들 하는 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궁녀들이 하는 일. 궁에서 하는 일. 임금님 음식 드실 음식 있죠? 그 음식을 요리하는 궁녀들 있죠. 수락관이라는 임금님 밥상을 수락상이라고 하잖아요. 수락관 그 궁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옷 입죠. 그 옷을 비단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옷 만드는 그 재봉사 그러니까 뭐 옷을 바느질하고 자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궁녀들도 있고 또 왕이 이불 같은 거 덮고 자죠. 그 이불 같은 거 때마다 계속 교체한단 말이에요. 그 이불 같은 거 속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도 궁녀들이 해요. 청소도 해요. 궁녀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한 얘기들은, 글쎄 뭐랄까, 이것도 궁에 사는 공무원들이 당시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무수리 출신이었던 숙빈 최 씨. 이 최 씨라는 무수리가 어느 날 숙종의 눈에 딱 들어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이 이 최 씨를 그날로 가까이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최 씨가 덜컥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아들이 당시에는 이름이 바로 영조는 아니었고, 연인군이라고 불렸어요. 뭐라고 불렸다고요? 연인군. 네. 자, 근데 이 중전이 된 장희빈이 자, 자기 남편 숙종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술이랑 만나서 임신을 하고 오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숙빈 최 씨를 막 불러다가 매질도 하고 소위 말하는 질투를 했어요. 근데 숙종은 지금 새로 이제 사랑하게 된 여인인데 이 최 씨가 막 장희빈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최 씨를 지켜주고 장희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자, 장희빈은 더 질투가 나가지고 이 최 씨를 더욱더 못 살게 굴었어요. 자, 결국은 숙종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장희빈을 다시 궁 밖으로 내쫓을 궁리를 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이제 누가 생각나기 시작하냐면은 한동안 자기한테 버림받았던 그 여자 있죠. 인연하고 민 씨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격도 어땠다 그랬어요, 되게. 착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궁 밖으로 쫓겨난 이 인연하고 민 씨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자,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연하고 민 씨를 다시 궁 안으로 데리고 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전으로 올라간 장희빈을 다시 희빈 장씨로 내리고, 인연왕후를 다시 인연왕후 중전으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자, 장희빈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열이 많이 받았겠죠? 어떤 질투도 안 그래도 심한 여자인데. 자, 그래서 장희빈이 조선시대 방식으로 인현왕후 민씨, 자기 자리를 뺏어간 인현왕후 민씨를 저주를 해요. 어떻게 저주했을 것 같아요? 인형 같은 거를 만들고 이 인형에다가 인형 그 나무 인형을 만든 다음에 집으로 만든 인형 요 배에다가 인현왕후 이름이랑 생년월일 같은 사주팔자 같은 걸 써놓고 난 다음에 그 아래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늘 같은 걸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찌른 거예요. 인형을 찍어 인형을. 이거 근데 뭐 한 거죠 이거? 저주한 거죠 저주. 인연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인현왕후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무당한테 막 부탁해 하는 인현왕후 막 아프게 하는 구슬하게 한 다음에 동에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 그 다음에 활 같은 거 써가지고 인현왕후 얼굴을 그림을 활로 쏴서 맞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 저주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인현왕후가 점점 몸이 아파요. 그리고 궁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현왕후 죽기 직전에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 저주했다는 사실을 숙빈 최씨가 알아가지고 숙종한테 이걸 다 고자질해. 고자질이라기보다는 다 이걸 얘기한다. 숙종이 이걸 듣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희빈 장씨를 궁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자, 그런데도 희빈 장씨가 이제 궁 밖으로 내쫓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못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 희빈 장씨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냥 자살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희빈장 씨가 이걸 거부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자살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드라마나 사극 이런 데서는 시청률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희빈장 씨가 숙종에게 사약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많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막 사약을 먹고도 잘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약을 잘 안 먹으려고 막 장희빈이 사약 사발 같은 거 막 이렇게 내팽개 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내시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희빈을 잡고 자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그쵸 억지로 먹였다. 뭐 그런 설정들이나 드라마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장희빈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장희빈이 입 벌린 다음에 숟가락으로 사약 떠먹이는 거 정도였어요. 근데 장희빈이 막 몸부림치고. 근데 점점 이제 시청률을 더 의식해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변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막 그 장희빈을 강제로 잡은 다음에 이런 문짝 같은 걸 떼가지고 장희빈을 못 움직이게 눌러요. 그 다음에 장희빈 입에다가 그 사약 사발 있죠. 자, 이 사약 사발을 한 사발, 두 사발, 세 사발 부어요. 그리고 장희빈이 죽는다는 최후. 그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약하다 그래가지고 장희빈이 입에다 입을 딱 벌린 다음에 항아리째로 그 사약을 들이부어요. 장희빈 연기한 사람들은 역대급 최고 미녀 배우들. 네. 손꼽히는. 장희빈 역을 맡은 배우들은 보통 정말 잘 나가는 최고 배우들 있죠. 뭐 김혜수, 김태희 이런 사람. 나중에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 배우들. 사약 먹는 장면들이다 이런 거. 자 그렇게 해서 장희빈이 죽어요. 근데 장희빈이 죽을 때, 자 장희빈이 누구의 엄마죠 지금? 세자의 엄마죠. 세자는 훗날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죠. 자, 우리 그 조선 전기에 여기 예지랑 민사는 배우지는 않은 내용인데, 자, 세자의 엄마를 죽였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연산군이라는 왕 기억나요? 연산군 엄마가, 그죠, 폐비 윤씨인데, 연산군 어렸을 때 연산군 엄마가 사약을 먹고 죽었고, 연산군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엄마한테 사약 먹인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엄마 복수를 한 거예요. 자, 세자의 엄마를 막 죽이면 안 된다고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숙종이 많이 화가 나가지고 희빈 장씨한테 결국 억지로 사약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약을 먹였는지 자살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희빈 장씨를 죽였단 말이에요. 자,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도 죽고 희빈 장씨도 죽었어요. 자, 인현왕후 민씨가 죽은 다음에 이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또 중전을 뽑아요. 그 중전이 인원왕후 김씨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비만 3명을 이제 뒀던 남자가 숙종이라는 남자.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숙종이 장희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인현왕후 내쫓았다 그랬죠. 그죠? 그때 인현왕후만 내쫓은 게 아니라 인현왕후가 원래 집안이 어떤 집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센 집안. 당파적으로는 어느 당파? 서인 집안이라 그랬죠. 그죠? 인현왕후 몰아낼 때 인현왕후 아버지랑 서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서인들이 쫓겨나고 장희빈 때문에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황국을 기사환국이라고. 정권이 다시 서인에서 누구로 넘어간 거예요? 남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인현왕후가 이때 어떻게 됐다고요? 패비 쫓겨나고 누가 중전이 됐죠? 장희빈이 중전이 됐죠. 자, 그랬다가 장희빈이 또 너무 질투를 부리고 막 인현왕후 저주하니까 장희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숙종이? 죽여버렸죠. 자, 이게 마지막 환국이고 이게 갑술환국. 이때 남인들이 다 몰락을 하고 인현왕후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중전이 됐죠. 이때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잡. 그러면서 장희빈은 이때 죽게 되고 인현왕후가 중전이 됐다가 인현왕후도 금방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서 죽었죠. 그죠? 자, 이렇게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싹 몰아내고 새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어요. 손바닥 뒤집혀서 팍팍 뒤집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환, 환국이라고 한다 그랬죠? 숙종 때는 이런 한국 정치가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환국 얘기예요. 네. 숙종 임금 허락도 받지 않고 같이 읽어보세요. 지 않고,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환국, 경신환국이에요. 여기서 남인 놈들을 당장 내쫓고, 남인에서 권력이 누구로 교체됐어요? 서인들로 교체가 되죠. 이때 서인들도 또 둘로 나뉘어요. 자, 남인들이 이때 쫓겨나고 막 사형받고 많이 죽거든요. 근데 이때 남인들을 세게 처벌하자.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노론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반면에 적당히 합시다. 그렇게 다 처벌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소론이라고 부릅니다. 너희 남녀노소라는 말 들어봤어요? 남녀노소. 남녀노소 뜻이 뭐예요? 남자, 여자, 노소는 뭐예요? 노인이랑 어린이를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다가 숙종이 장희빈을 예뻐했죠. 장희빈 예뻐해서 인현왕후 내쫓잖아요. 그때 서인들이 몰락을 하고 다시 남인 정권이 들어서죠. 그죠? 이게 남인들이 기사회생했다 그래서 무슨 왕국? 기사왕국이에요, 기사. 근데 장희빈이 또 막 인현왕후 저주하고 못된 짓 하니까 장희빈 결국 죽게 하죠. 그리고 인현왕후가 복위하게 되는데 이때 남인들이 몰락하고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뭐 지금 너희 나이 때는 뭐 남인 서인 누가 정권을 잡았다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숙종 때 왕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을 뒤집었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환국이라고. 자, 뒤 앞으로 가볼게요. 숙종이 재위 기간 여기 보세요. 몇 년이에요?
46년 임금했죠? 임금 짧게 한 거예요, 길게 한 거예요? 엄청 길게 한 거죠? 조선시대 임금 재위 기간 넘버 2예요. 숙종이. 46년. 60살에 딱 죽어요. 넘버 1이 누굴까요? 영조라는 임금. 영조는 52년이에요. 몇 년 했다고요? 52년. 네. 숙종은 46년. 자, 숙종이 죽었을 때 숙종의 이제 해자였던 장희빈의 아들 이윤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경종. 이 사람 누구 아들이라고요? 장희빈 아들이에요. 자, 숙종이 장희빈 죽여놓고 그 장희빈 아들, 물론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장희빈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 죽여놓고 이 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끌어내리려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자, 근데 이 경종이 세자 시절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엄마랑 원수였던 누구죠? 인현? 이 인현왕후한테 경종이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자,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평가가 좋았어요. 자, 아무리 그래도 너희 엄마랑 사이 안 좋고 원수인 여자한테 잘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도 경종은 효를 다했어요. 인현왕후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경종 괜찮다고.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굉장히 말수가 적었다 그래요. 근데 말이 왜 적었을까요? 사람이 말 많이 하면 항상 맞는 말, 좋은 말만 할까요? 남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말하다 보면. 말실수라고 하죠. 이 말실수하면은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인지 경종은 아버지는 자기 지금 미워하고 세자 자리에서 어떻게든 쫓아낼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한국 마지막에 누가 권력을 장악했죠? 남인들이 몰락하고 자기 엄마를 지지하던 남인들이 몰락하고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했죠. 그죠? 특히 노론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언제 자기가 쫓겨나거나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경종은 매사 조심했단 말이에요. 무려 세자 생활을 30년을 해요. 아빠가 오래 살아서 4살 때 세자 된 다음에 엄마 죽고 막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다가 30년 세자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경종. 근데 문제는 왕이 되고도 문제였어. 경종이 왕이 됐을 때 경종 곁에 있는 신하들은 다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 됐는데 너희 주변의 여러 신하들이 너희 엄마를 다 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정치를 같이 해야 되는. 굉장히 어땠을까요?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죠?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그죠? 근데 이미 이 노론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하들 눈치를 많이 보는 왕이 경종이었어요. 경종이 딱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부인이 단위 왕후 심씨였어요. 근데 경종과의 사이에서 경종이 34살에 왕이 됐거든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왕비로 들인 여자가 선의 왕후 어씨였어요. 자, 선의 왕후 어씨가 17살에 이제 왕비가 됐는데
경종이 당시에 나이가 34살이라 그랬죠? 근데 경종이 세자 시절 30년 하는 동안 이 단이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맞아들인 부인 선희왕후 어씨와의 사이에서도 물론 1년 정도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 이거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이게 자식이 없다는 거, 이게 이 경종의 반대편에 있는 그 정적들한테는 좋은 먹잇감이 됐어. 자, 그리고 또 야사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 잘 봐요. 어. 자, 경종 엄마가 누구라고요? 장희빈이죠. 장희빈 아까 공식적으로는 십종이 자살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야사에서는 주로 뭐 먹고 죽었다고 나와 있다면? 사약 먹고 죽었다고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장희빈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좀 표독스럽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약 먹을 때 장희빈이 막 발버둥을 쳤다 그래요. 그 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때 세자였던 경종이 자기 엄마 죽는 곁에 있다가 자기 엄마가 막 아무거나 잡다가 뭘 잡았어요. 뭘 잡았을까요? 뭔가 물컹한 걸 잡았어요. 하다가 자기 아들 걸 잡은 거예요. 가운데를. 네. 근데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면은 자기 낼 수 있는 힘의 10배를 낸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잡았는데 10배 힘으로 잡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이거는 진짜 차더라. 야사예요, 야사.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경종이 세자 생활 30년 하는 내내 부인이 계속 있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경종을 쳐보면 경종고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관 검색어로. 자, 그리고 경종이 새로 맞이한 부인과의 사이에서도 아무튼 자식이 없으니까 이 노론들은 안 그래도 경종을 지금 장희빈도 끌어내렸는데 경종이 왕된 것도 못마땅한데 어떻게든 저 경종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경종 말고 다른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숙종이 아까 장희빈 냅두고 무술이었던 숙빈 최 씨를 가까이 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였죠? 연인군이었죠. 그죠? 이 연인군은 노론이 미는 왕자였어요. 그래서 노론들이 이 경종한테 가가지고 연인군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자, 연인군은 경종한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자식이에요, 동생이에요? 경종 아빠가 누구예요? 숙종이죠. 연인군 아빠가 누구예요? 숙종이죠. 아빠가 같죠. 근데 엄마는 어때요? 경종 엄마 장희빈이고 연인군 엄마는 숙빈 최씨죠, 무술이. 엄마가 다 배다른 동생 아니에요. 그죠? 6살 차이예요. 이 연인군을 경종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연인군을 왕세 제로 삼으라고 하는. 왕세 자 아닌가요? 세자는 아들이죠, 아들. 근데 연인군이 동생이라 그랬죠? 형제할 때 그 제자예요. 자, 근데 경종 입장에서는 이거 기분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이죠. 아직 경종 나이가 몇 살밖에 안 됐어요. 30대 중반이죠. 그리고 아내도 몇 살이에요? 17살이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랑 17살짜리 부인이면 얼마든지 아이 또 가질 수 있잖아요. 시간 지나다 보면. 고자가 아니라면. 그죠? 자, 근데 경종도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잡혔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신하들 의견에 떠밀려가지고 연인군을 왕세의 제로 책봉을 해요. 경종 초기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종은 소론들이 밀어서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의 신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론인 거예요. 그 결과 세제가 누구로 책봉이 됐죠? 연인군으로 책봉이 됐죠. 자, 근데 경종 아까 선생님 봐봐. 해당 시절부터 경솔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굉장히 말수가 적었다 그랬어요? 말수가 적었다 그랬죠? 되게 조심스러웠다 그랬죠? 그 기록에 의하면 경종이 이랬다 그래요. 경종의 특기는 선생님 봐봐. 잘 봐. 집중해. 벽을 보고 혼자서 이렇게 남들 안 들리게 혼자서 벽 보고 중얼중얼 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음침하고 생전 얘기를 좀 잘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 물음표 있는 왕이 세자면서 왕이 경종이었어. 근데 어느 날 목호룡이란 사람이 성이 목씨예요. 이름이 호룡이고 목호룡이 고변을 해요. 고변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를 왕한테 알리는 거를 고변이라. 자, 목호룡의 고변.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노론, 뭐 김창집, 이명, 조태채, 이건명. 자, 이 노론 4대신들이 숙종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치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례식 행사에서 경종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이 세 가지 계획을 짰대요. 첫 번째 계획은 대급수. 대급수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직접 경종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급수. 궁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경종한테 독이 든 음식을 먹여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평지수. 뭐 경종 관련돼가지고 유언비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무튼 경종을 죽게 만드는 세 가지. 네. 요런 얘기들을 목호룡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론들이 경종을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역적들이죠. 그죠? 이게 맞다면, 이 사실이 맞다면. 근데 목호룡의 고변은 근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증거 같은 게 없이 목호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경종이 평소에 그렇게 혼잣말 중얼거리고 생전 말도 없고 노론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 이 목호룡의 고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호룡의 고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노론 대신들을 다 사약을 먹이고 죽여버린다. 완전히 그동안 감추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미워했던 노론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자, 노론들 다 제거했으면은 그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노론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연인군이죠. 배다른 동생. 근데 경종이 결정적으로 잘 봐, 잘 봐. 선생님 봐봐. 경종이 결정적으로 연인군은 손대지 않아요. 왜 손을 안 댔을까요? 그쵸. 자, 경종은 아무리 노론이 연인군을 왕으로 미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연인군과 노론을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경종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잡혀서 그런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연인군에게 연인군을 왕세제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연인군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봐봐. 선생님 봐봐. 경종 제위기간 봐봐. 몇 년이에요? 4년밖에 안 되죠. 여기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요거 노론 대신들 한번 싹 죽인 다음에 1년 있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자, 죽기 전에 경종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단 말이에요. 왕세제 연인군이 경종 근처에 가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왕세자라든지 제일 왕실에서 높은 사람이 의학 지식이 없더라도 그 왕이 먹을 약이나 이런 것들 처방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경종에게 올릴 음식을 연인군이 정하는데 그 음식이 두고두고 논란이 됐던 음식이었어요. 뭐랑 뭐예요? 읽어보세요. 게장이랑 생강. 게장이 뭐예요? 게장? 간장게장 알아요, 너희? 그 꽃게 여기다가 간장에 절여가지고 먹는 그 알아요? 짭조름하고 맛있는 거? 굉장히 비싸요. 1인분에 막 4, 5만 원 하죠, 이거. 4, 5만 원. 너희 그 생감은 뭐예요? 생감. 감 알죠? 감. 자,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 꽃게랑 생감이 상극의 음식이라 그래요. 왜 음식끼리도 궁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게장이랑 생감은 궁합 중에서도 좋다 나쁘다? 최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연인군이 바쳤어요. 그리고 경종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잠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가 금방 죽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왕자리를 놓고 경종이랑 이 연인군이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공교롭게도 아니면 진짜 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고 나서 경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연인군 영조예요, 영조. 영조는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노론 대신들이 미는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조 주변에는 노론 신하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누가 낙동강 우리알이 됐을까요? 찬밥 신세가 됐을까요? 경종을 임금으로 지지했던 소론들과 남인들이 완전히 그 찬밥 신세가 됐죠? 자, 이인좌라는 사람. 이 사람 남인 계통의 소론 계통의 남인인데 이 이인좌라는 사람이 영조가 게장이랑 생감을 올려가지고 경종이 이걸 먹고 죽었다. 자, 우리는 경종의 죽음, 이건 다 영조 탓이라고 생각하고 영조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이인좌의 난임. 무슨 난? 예, 영조를 인정하지 않는 소론과 남인 대신 일부들이 모여가지고 일으킨 반란. 영조 초반에. 영조 제 2년 때. 자, 근데 이때 이 영조가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러 장군을 보내는데 그 보냈던 장군이 오명항이란 장군이었어. 누구? 오명항. 그리고 박문수라는 사람도 있었어. 들어봤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들어봤어요? 어사 박문수 들어봤죠? 오명환과 박문수는 노론, 소론, 남인 어디 쪽 강파였을까요? 소론이야, 소론. 근데 좀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인좌의 나는 누가 주도했다 그랬죠? 노론이 실은 소론과 남인들이 주도했다 그랬죠. 근데 소론한테 소론을 지금 진압하라고 한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근데 소론들 중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노론들을 비판하면서 경종은 영조한테 암살당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소론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론들을 급소라고 불렀어요. 급격한 소론에 빠른, 아주 과격한. 반면에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아? 어떻게 영조가 경종을 죽여?
노론은 싫지만 그거는 좀 오바야. 이런 사람들을 완소라고 불렀어. 완전 소중 이런 거 아니다. 완소. 이렇게. 자, 만약에 선생님 봐봐. 너희 봐봐. 영조가 이 소론 반란을 노론들한테 진압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론들이 소론들을 싹 다 몰아내버리고 완전히 영조 주변엔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론 일색으로 되는 거를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론한테 소론을 제압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진압한 사람들은 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론들은 그래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이 오명왕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군사적으로 전략이 또 뛰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이인좌의 난을 손쉽게 제압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영조는 자, 조선시대 제일 높은 관직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 썼어서. 국무총리 뭐예요? 조선시대 국무총리. 영의정이죠. 영의정 아래. 좌의정이죠. 좌의정 아래. 우의정이 있죠. 삼정승이죠. 그죠? 영조는 영의정에 노론이 들어가면 좌의정에는 소론, 우의정에는 또 노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노론, 소론, 노론, 소론, 노론, 소론 이렇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조의 인사 정책을 쌍거호대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너희 지금 반에 회장 있죠? 반장 있어요, 반장? 반에 반장 없어요? 회장 없어요? 반장, 부반장 없어요? 있죠? 반에서 너희들 선거 안, 투표 안 해요? 대의원 아래 뭐 있어요? 반장 그게 없어요? 회장 이런 게 없어? 정교 회장 있어요? 그것도 없어? 어디 일본에서 학교 다녀? 반에서 보통 너희들이 반장 선거 해가지고 반장을 뽑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반장 선거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뽑잖아. 대의원이야 그게? 가위바위보를 해요? 자, 아무튼 반에서 투표해가지고 반을 이제 이끌어가는 선생님 얘기 전달해주는 반장이 있고 그 반장 아래가 부반장이잖아요. 반장을 노론 사람으로 임명하면 부반장은 소론. 반장을 소론으로 임명하면 부반장은 노론. 이렇게 인사할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치라는 영조의 이런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무슨 책이라고 한다? 읽는 책이 아니라 책은 정책할 때 책이에요. 탕평책. 영조의 탕평책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어요. 뒤에 가보세요. 사진으로. 이 음식이에요, 이 음식. 본 적 있어요? 음. 자, 여기 지금 색깔별로 음식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여기서 푸른색은 동인을 상징하고 동청룡하잖아요. 하얀색 음식들은 서인들을 상징. 그리고 고기를 상징하는 고기는 보통 이제 남인. 자, 그리고 이 검은색 김들은 북인. 현무가 검은색이잖아요. 남쪽을 상징하는 새 주작은 붉은색이죠. 고기가 익히기 전에 빨간색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쓰겠다. 영조의 무슨 책이다? 탕평책이다. 그리고 거기서 유래한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무슨 책? 영조는 31살에 서 임금이 됐는데 굉장히 검소했어요. 검소라고 하는 거는 뭐의 반대말이죠? 검소? 사치스럽다는 거의 반대말이죠. 사치스럽다는 거는
필요 이상으로 막 멋부리고 비싼 거 막 휘감고 다니는 걸 수치스럽다고 하죠. 검소하다는 거는 돈이든 뭐든 낭비 안 하고 좀 이렇게 자기 상황에 알맞게 하는 것들을 검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영조는 왕이잖아요, 그래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서 이제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 외에는 굉장히 검소했어요. 자, 일단은 어떤 옷을 좋아했냐면 까끌까끌한 삼배옷. 자, 이게 이제 삼배라고 하는 그 직물로 만든 옷인데 이 옷이 여름에 입으면 되게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해요. 예. 그 삼배 모시옷이라고 하는데 이 옷을 즐겨 입었다. 근데 이 모시옷은 여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가을, 겨울에는 추워요. 그리고 까끌까끌해가지고 이걸 입다 보면은 이렇게 솜처럼 이렇게 좀 면이나 솜처럼 땀을 잘 흡수하거나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런 옷을 즐겨 입었다. 모시옷. 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채식을 많이 했다 그래요. 항상 조금 먹고. 그리고 또 영조가 좋아했던 거는 건강검진. 영조가 52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실록에 보면은 건강검진 받은 기록을 찾아보면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업다운 해보자. 많이 했어요, 엄청. 52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건강검진 받은. 건강검진, 당시에는 우리처럼 그 청진기는 의사가 없으니까 진맥하고 침 놓고 하는 그 한의학자들이 있었겠죠? 건강검진 몇 번 받았을까요? 500억. 5번만 해보자. 500억. 52년 동안. 어? 4천억. 3번 남았어요. 실천 다운이에요. 6,100번 받았다. 52년 동안. 이거를 나눠보면 한 달에, 사흘에 한 번 꼴로 받았다.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꼴로 한의사들 불러가지고 진맥, 이거 맥 뛰는 거 진맥 받고, 뭐 침 맞을 거 있으면 맞고, 건강검진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몇 살까지 살았다? 82세까지 살았다. 83세, 3세. 왕노릇을 52년 하고. 조선시대 최장수 임금이면서 왕도 제일 오래 한 사람. 태종 이방원 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두드리라고 만든 북이 있었어요. 그 북이 신문고라는 북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 영조 때 백성들이 억울하면 두드리라고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켜요. 영조대왕 신문고. 자, 영조 하면은 세 가지 사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봐봐. 가장 중요한 거, 노론소론 골고루 인재로 쓴 거. 무슨 책? 탕평책이 첫 번째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조선시대 남자들도 군대를 가야 됐어요. 16살부터 60살까지 군대를 가야 돼. 자, 근데 봐봐요. 군대를 갈 때, 군대 가서 훈련받고 이거저거 나라에서 일 시키는 거 하면은 농사 지어야 될 때 농사 때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비용을 지불하면 군대를 빼줬어요. 그 비용이 옷감이었어요, 옷감. 조선시대 옷감을 세는 단위를 필이라고 불렀어, 필. 뭐라고요? 자, 필은 어느 정도 되는 단위냐면, 아까 영조가 입었다는 그 까끌까끌한 배 있죠? 자, 가로로 한 38cm 정도. 요 정도. 세로로 16m예요. 가로로 38cm, 세로로 몇 미터? 16m. 이거 줄줄 말아놓은 게 한 필이에요. 이거로 이제 옷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 가져다가 이거 잘라가지고 꿰매가지고 옷을 만드는. 이게 한 필이라고. 이거 한 필 만들 때 그 옷 만드는 작업을 길쌈이라고 하는데 그 한 필 만들 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만들어도 열흘 걸려요. 며칠 걸린다고요? 열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민들한테는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를 안 가려면 군대를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빼려면 이걸 두 필 내야 돼요.
농민들 지금 당장 자기 한 끼 먹기도 빠듯한데 이거 두 필 낼 여력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한 필로 줄여요. 두 필 내던 걸 몇 필로 줄여줬다고요? 한 필로 줄여서 이게 균역법이에요. 무슨 법? 균역법. 균등하고 공정하게 병역을 부과한다 이런 뜻이. 자, 그리고 지금 너희 서울시청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광화문 앞에? 그 근처 가면은 지금 막 이렇게 양재천처럼 사람들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천 이렇게 시냇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청계천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이 청계천이 원래 조선시대 태종 때 그냥 만들어진 그 시냇물인데 그냥 조선시대 땐 개천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맑을 척자 써가지고 청계천으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청계천이 선생님 봐봐. 지금은 배수시설이나 상수, 하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양재천이 좀 불었다가 물이 다 어떻게 돼? 빠지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잘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깨끗이 하는 청소나 이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조 때는 그 개천이 만들어진 지가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 400년 동안 그 서울에 많은 사람들 모여 사는데 여기다가 배설물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거저거 많이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냄새가 어땠을까요?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거는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넘치는 거예요. 19세기 때, 19세기면 지금부터 200년 전이거든요.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이제 조선의 십자가 전파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이거 믿게 하려는 그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남긴 그 풍경, 일기들이 남아있는데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게 화장실 일기예요.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이 넘쳐요. 그 당시에는 변기 이런 게 없죠. 이 대변이나 소변을 땅바닥에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을 터다가 이걸 농사 지을 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그게 넘쳐요. 그럼 길거리 이런데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청계천이 그랬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자, 이거 가만 냅두면 그냥 더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병 같은 게 막 전염병 될 수도 있죠. 수인성 질병.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거리였는데, 이거를 영조 때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돈 줘가면서 일을 시켜가지고 그 지저분한 거 다 파헤쳐서 다 이걸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저분한 그 시냇물들, 그 더러운 것들 다 파내가지고 청소하는 거를 준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준천. 준은 뭔가 정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냇물을 정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조의 세 가지 업적. 첫 번째, 탕평. 따라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탕평. 두 번째, 균역법. 뭐라고요? 세 번째, 준천. 뭐라고요? 청계천을 깨끗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헤쳐가지고 남은 흙이나 오물이나 더러운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이게 산처럼 엄청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산처럼 높아진 거를 향기로울 방자 써가지고 방산이라고 불렀다. 그게 향기로웠을까요? 냄새가 엄청 났겠죠?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향기가 난다고 해가지고 향기로울 방자 써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방산.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영조는 부인이 있었어요. 정성왕후 서씨라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자,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영조는 후궁들과 사이가 더 좋았어요. 자, 정빈 이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이 효장세자예요. 자, 근데 이 효장세자는 10살에 죽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10살에 죽어. 자, 일찍 죽었죠? 그리고 영조가 영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일남 삼녀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그 아들이 영조가 42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그 유명한 무슨 세자? 사도세자예요. 영조가 42살 때 낳은 두 번째 아들이자 굉장히 예뻐했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도세자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세자? 그리고 영빈이 씨와의 사이에서 딸들도 이렇게 셋 낳았는데, 자, 영조는 이 사도세자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주 아주 예뻐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원자로 만들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얘를 금방 2살 때 세자로 책봉을 해요. 후궁의 자식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아들로 유일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사도세자를 자기 수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근데 영조는 아까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채식 같은 거 좋아하고 건강검진 좋아하고 깐깐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영조는 평소에 글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영조는 미신 같은 걸 좀 믿어가지고, 선생님 봐봐. 한번 자기 듣기에 부정적인 얘기나 안 좋은 얘기, 재수없을 것 같은 얘기 들으면은, 자, 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귀를 물로 씻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 들으면?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자, 그만큼 아무튼 좀 깐깐하고 예민하고 좀 그렇게 좀 꼼꼼했던 성격인 사람이 누구였다? 영조였어요. 자, 아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아주 예뻐해가지고 막 좋은 수성들 다 붙이고 했어요. 사도세자가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또 너무 잘 써가지고 막 그거 신하들한테 자랑도 할 정도로 이 사도세자는 충망받았어요. 근데 사도세자가 10살쯤 됐을 무렵부터 조금씩 좀 아버지랑 아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영조는 전형적인 글 공부 좋아하는 타입. 사도세자는 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말 타거나 활 쏘거나 칼싸움하거나 삼국지 읽고 거기 나오는 영웅들 따라서 막 창 휘두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버지가 문이었다면 아들은 무. 자, 이렇게 두 부자가 달랐어요. 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들 불러놓고 뭐 공부 얼마나 했느냐 아버지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영조가 학생들한테. 자, 안 그래도 남이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을 잘 했을까요? 공부를 안 하는데 뭐 대답을 어떻게 해요?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영조가 공부하는 거 재미없냐?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거기다 대고 또 뭐라 그랬어? 네, 재미없습니다. 그랬어. 자, 영조는 그것도 마음에 좀 안 들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랑 아들 간격이 조금씩 벌어져 갔어요. 자, 요 얘기를 더 하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영조랑 사도세자 얘기 더 마저 할게요.